성장통. 우리 모두 한 번쯤은 겪어봤다고 하죠. 근데 그게 다 똑같은 아픔일까요? 오늘은요, 아주 익숙한 이 성장통이라는 것에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우리가 잘 아는 두 편의 이야기를 통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마 생각지도 못한 깊이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는 도대체 언제, 어떻게 크는 걸까? 이런 질문 다들 혼자 있을 때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바로 이 아주 근본적인 물음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보통 성장하면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점은 조금 달라요. 그 해답이 놀랍게도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의 관계 안에서 비로소 진짜 성장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관계를 통한 성장을 어떻게 탐험해 볼 거냐? 오늘 우리에겐 두 개의 아주 강력한 나침판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어린 왕자, 바로 세상을 보는 이해가 깊어지는 길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긴긴 밤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이해를 넘어서서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네, 첫 번째 파트, 성장,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이 두 이야기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빚어냈는지 살펴볼 텐데요. 참 재밌는 게 두 이야기 다 시작은 상실과 고통이라는 점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출발선은 같아도 도착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한쪽이 세상을 보는 눈, 이 깊어지는 그런 내면의 이야기라면 다른 한쪽은 세상의 그 혹독함 속에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냥 통째로 번해버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길부터 따라가 보죠. 바로 이해가 깊어지는 길, 어린 왕자를 통해 성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어린 왕자가 말하는 성장은요, 뭔가 대단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어른이 되면서 까맣게 잊고 살았던 것들, 그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 문장 들어보시면 하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바로 이겁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진짜 성장은 겉으로 보이는 것, 그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시작된다는 것. 바로 이 지점에서 인식적 관계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떤 대상이 원래부터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대상에게 내 시간을 쏟고 내 마음을 주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는 뜻이에요. 장미가 수많은 장미들 중에서 특별해진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 길에서 느끼는 성장통은 어떤 아픔일까요? 바로 이런 거죠. 누군가를 사랑하고 관계를 맺는 게 그냥 행복하기만 한 게 아니구나. 여기에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이 따르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오는 머리와 가슴이 동시에 띵해지는 그런 아픔. 바로 지적이고 감정적인 고통입니다. 자, 이제 완전히 다른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길, 인내하며 새로워지는 길, 긴긴 밤에서 발견하는 변화입니다. 여기서의 성장은요, 조용한 사색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처절한 생존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긴긴 밤에서 성장은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혹독한 현실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은 결과로 내 존재에 깊이 새겨지는 흉터 같은 거죠. 내가 세상을 이해하기도 전에 세상이 먼저 나를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숨겨진 의미를 찾고 그런 낭만적인 세계가 전혀 아닙니다. 보세요. 전쟁, 사냥, 자연재해, 말 그대로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그저 오늘 하루를 버텨내야만 하는 정말 가혹한 현실 그 자체인 거죠. 이런 세상에서 맺는 관계는 어떨까요? 당연히 생존적 관계일 수밖에 없어요. 의미를 만들고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서는 죽으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반드시 맺어야만 하는 필연적인 연결인 셈이죠. 이 길에서 느끼는 고통은 변화 그 자체입니다. 한번 이 험난한 길을 통과하고 나면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 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남기는 정말 실존적인 트라우마 같은 아픔인 거죠. 자, 그럼 이 두 가지 길, 이해의 관계와 생존의 관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나란히 놓고 제대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죠? 어린 왕자의 목표가 의미를 만드는 것이었다면 긴긴 밤은 그냥 살아남는 것 그 자체예요. 세상을 보는 관점도 한쪽은 의미가 숨겨진 곳으로, 다른 쪽은 그저 견뎌내야 할 곳으로 보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는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장의 결과도 관점의 변화와 존재의 변화로 완전히 갈리는 겁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정말 모든 걸 말해줘요. 한쪽은 저 사막 어딘가에 숨겨진 우물, 즉 보이지 않는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반면에 다른 쪽은요, 그런 거창한 의미가 아니라 그저 흙먼지 묻은 신발, 즉 함께 걸으며 이 현실을 버텨내는 그 행위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성장통에 대해서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이게요, 그냥 문학 이야기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성장의 길은 각각 정신분석학과 문화인류학의 깊은 통찰과도 딱 맞아떨어져요. 낡은 세계관이 무너지고 인식이 재구성되는 과정, 그리고 새로운 내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시련, 마치 통과 의례처럼요. 결국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장의 길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보는 눈이 깊어지면서 성장하고 또 어떤 때는 정말 혹독한 고통을 온몸으로 통과하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장통은 없애야 할 병 같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깊고 새로운 당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마찰, 그 자체입니다. 그 아픔이야말로 우리를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만드는 정말 강력한 힘인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온 그 고통은 어떤 종류의 것이었나요? 그 아픔이 여러분의 이해를 더 깊게 만들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라는 존재 자체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놓았나요?